배 대표님, 예. 한 두어 달 동안 나라를 시끄럽게 만들었던 명태균 정치 브로커 지난 15일에 구속이 됐지 않습니까? 예. 김영선 전 의원도 같이 구속이 됐는데 지금 명태균에 대해서 검찰에서 구속 중에 16일부터 소환해서 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명태균이가 지금 조사 대상이 되는 것은 한 4가지 정도 되는 것 같죠? 예.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데 이 과연 명태균이가 지금처럼 입을 다물고 있을 것인가, 아니면은 명태균이가 구속 전에 늘 얘기했던 대로 확 다 불어버릴까, 이런 얘기를 언론한테, 기자들한테 가끔 했다는 거예요. 예. 좀 뻥이 들어있는 얘기입니다만은 또 SNS에 뭐 하나 공개할까? 그게 공개할 것이 많이 있다는 식으로 이렇게 언론 플레이를 했다고 하는데, 과연 명태균이가 구속이 돼 가지고 진짜 이제 실형을 받을 상황이 올 경우 그래도 입을 다물까요? 그게 제일 관심사가 아니겠습니까? 입을 열겠죠. 근데 네. 핵심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국민들은 이 사안에 대해서 국면 전환이 됐다. 네. 뭐냐? 그러면 수많은 폭로 전에도 불구하고 온통 뭐 폭로가 본물 터지듯이 터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핵심은 어떤 것이 사실이고 어떤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이게 핵심 아니겠습니까? 네. 아무리 윤석열 대통령하고 통화를 한들 김건희 여사하고 또 문자를 주고받았던 핵심은 무엇이 불법이냐 아니냐, 이게 핵심 아니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뭐 공천 개입이 어떻고 뭐 창원 산단이 어떻고 온갖 이야기들을 쏟아냅니다. 이준석 대표하고의 뭐 관계, 그 외에 뭐 이른바 명태균 리스트에 등장하는 주로 이제 여당, 일부 야당 의원들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게 이제 구속이 되면서 검찰은 구속된 채 수사를 하기 때문에 구속된 상황에서는 별다른 폭로가 나올 게 없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검찰 수사를 해서 밝히겠죠. 뭐가 법적으로 잘못됐나, 진위 여부가 가려질 겁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 핵심은 이거예요. 그 수많은 내용들 중에서 김건희 여사와 대화를 나눌 수도 있죠. SNS를 주고받아줘. 근데 불법은 뭔데? 이게 핵심일 거고. 예. 제일 핵심은 뭐냐면 같이 구속된 김영선 전 의원 사이에 공천 거래가 있었냐. 이게 핵심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공천 거래가 결과적으로는 국회의원 세비라고 하는 국민들의 이 혈세가 명태균이라는 사람한테 어떤 용도로, 목적으로, 이유로 전달이 됐냐. 이게 사실은 제일 핵심이에요. 이게 밝혀지는 게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이준석 전 대표예요. 예. 이준석 의원인데 지금 이준석 의원도 말이 계속 오락가락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쏘공이라고, 이준석이 쏘아 올린 공, 뭐 이렇게 해서 줄여서 이쏘공이라고 예. 하는데, 이준석 대표가 지금 잇따라서 나름대로 폭로전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러나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포항시장 그 출마, 그리고 김태호 강서구청장 또 출마, 안철수, 김은혜 이런 사람들 그 공천 주는 거, 이런 것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한테 압력을 가했다, 짜증을 내면서 얘기를 했다, 그 사람들 주라고, 뭐 이런 얘기를 지금 잇따라 폭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자,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이준석 의원에 대해서 지금 저는 분명히 해야 될 것은 뭐냐. 그러면 최종적으로 공천의 결정을 누가 내렸냐, 도장을 누가 찍었냐, 이게 핵심이에요. 예, 그렇죠. 도장 찍는 사람이 이게 잘못됐으면 아니라고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누군가 이준석 당시 대표의 팔을 비틀은 건지 입을 비튼 건지 그걸 정확하게 이야기를 전달하면 되는 것이지, 대통령이 마치 무언가를 한 것처럼, 또는 김건희 여사가 김건희 여사 측의 누군가가 이준석 당시 대표의 화해를 시도한 것처럼 또 이야기를 본인이 했지 않습니까? 본인은 뭐 김건희 여사를 직접 찾아가서 그 공천 문제를 상의까지 했다, 명확히 해야 됩니다. 그런 얘기까지 하고 있지 지금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제가 주먹주먹 말씀드릴게요. 자, 김진태 강원지사, 김진태 강원지사가 충분히 공천이 될 만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경쟁력인데, 그때 맞붙었던 사람이 황상무잖아요. 예. 황상무, 김진태, 훨씬 더 김진태가 경쟁력이 높아요. 또 하나,
박완수 지사는 창원시장을 여러 번 했을 정도로 또 홍준표 대구시장과 경남지사 자리를 놓고 다툴 정도로 경남 지역에서 정치적인 역량적인 막강한 사람이에요. 네. 다 됨직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김태우 이야기를 하는데 김태우 같은 경우에는 서울 강서구청장이잖아요. 네. 기초자치단체장은 누가 결정하죠? 시당 도당에서 하는 겁니다. 시도당 위원장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따져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경북 포항을 이야기하면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시장 선거할 때 문충훈을 거론하고 또 문충훈 씨라는 사람이 이 김건희 여사가 밀었던 사람이라고 했는데 결국 최종적으로 시장 이광덕이에요. 두 번째. 지난 4월 달에 총선 때도 문충훈이 등장합니다. 자, 문충훈이 등장하고 김병욱 의원의 자리에 김병욱 의원의 결격 사유가 있어서 이상이라는 인물과 또 문충훈이라는 사람과 또 다른 인물이 등장을 해서 경선을 벌였죠. 경선을 벌여서 결과적으로는 이상이가 돼요. 예. 아시죠? 이상이 같이 방송도 많이 하시고요. 그렇죠. 이상이 당선이 돼서 지금 그러면 국회의원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민 사람을 전략 공천을 했든지 김영선 전 의원처럼 전략 공천을 하든지 전혀 그런 게 아니고 당선되지도 않고 공천 자체를 못 받았어요. 당선은 고사하고 공천을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준석 의원이 이렇게 나선 것은 이준석과 명태균 간에는 아주 밀접한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명태균이 계속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표 될 때도 그랬고 뭐 무료 이 여론조사도 해줘서 이 이준석이가 당대표가 돼갖고 무슨 행사에 가서 3천만 원 받은 것을 이 명태균이 여론조사 비용 대납을 해줬다 뭐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으로서는 이 명태균을 수사하다가 보면은 결국은 이 공천 개입의 내막이 다 나오지 않겠죠. 그렇죠. 결국 자기한테 올 수밖에 없는 거 그때 아닙니까? 대표했던 거예요. 대표였으니까. 그래서 저는 무슨 말씀이냐면 오히려 명태균 입장에서는 이준석이 더 가까운 거 아닙니까? 이소공이죠. 예. 그래서 무슨 말씀드리냐면 이 말씀이에요. 첫 번째, 최종 도장을 누가 찍었느냐. 그게 명확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 김태우에 대해서도 서울시당 위원장이 결정을 한 건지 누가 결정한 건지. 두 번째는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 주장을 하잖아요. 기초단체장이나 구청장에 대해서 직접적인 요구가 있었다. 그러면 핵심은 이거예요. 윤 대통령이 팔을 비틀었는지 입을 어떻게 털막을 해서 공천을 강제로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는지 그걸 근거를 대야 돼요. 세 번째는 뭐냐면 명태균과의 관계입니다. 말씀하셨죠. 그러면 가장 지금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2022년 바로 6월, 5월 상황입니다. 그때 당대표가 이준석이었거든요. 네. 그러면 이 대표가 이 설명을 해요. 7부사에 누구랑 같이 있었죠? 7불사에. 그러니까요. 명태균, 김영선 또 전화라 뭐 4명 있었죠. 전화라 더 있었다는 거예요. 그날 뭐가 있었고 어떤 것이 서로 간에 이야기가 오고 갔고 그 이야기를 분명하게 전달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드러날 것 같으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들이는 거죠. 내가 당신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녹취록도 갖고 있어. 이거 여차하면 깔 거야. 이 문제 나까지 수사가 확대되지 않도록 일정 부분 꼬리를 잘라. 이런 메시지를 지금 이준석은 보내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안 되죠. 왜냐하면 그러면 이렇게 폭로하고 나설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폭로를 하면 안 돼요. 자기가 정확한 근거가 있으면 그 자료를 제출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뭔가 정치적인 줄타기로 비치게 되면 이준석 의원의 이미지도 치명타가 돼요. 그래서 저는 분명하게 이준석 의원이 뭔가 확실한 근거가 있다. 이건 대통령이 강압을 했거나 분명히 윤석열 대통령이 명백한 근거가 있다. 그러면 그건 제시하면 되는 거죠. 또 하나 명태균이도 지난 9월부터 명태균 의혹이 터진 뒤에 김건희 여사한테 텔레그램 메시지를 잇따라 보냈고 예. 구속영장이 지난 11일 날 쳤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12일 날 또 김건희 여사한테 메시지를 보냈다는 거예요. 물론 김건희 여사는 답을 안 했다는데 그 메시지 내용은 저는 뻔하다고 봅니다. 나
이 잘못하면 들어가게 생겼으니까 SOS를 친 거 아니야. 나 좀 구해줘. 그러겠죠. 그런데 명태균이가 지금 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명태균의 입을 김건희 여사한테 그런 메시지를 보낼 정도 되면은 나도 이 한 칼이 있어. 여차하면은 내가 만약에 구속 이후에 진짜 실형까지 살게 되고 우리 집이 풍지박산이 된다면 나도 깔 수밖에 없다. 지금 명태균의 진짜 핸드폰은 본인이 폐기했다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폐기할 리가 없다고 봅니다. 그렇죠. 어딘가에 숨겨놨을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걸 가족이라든가 누구한테 꺼내 들어라.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니 그게 그러 안 하면은 김건희 여사한테 계속 SOS를 보낼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노리는 건 그거겠죠.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제가 봐도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를 명태균 씨 관련해서 법적으로 이것을 조치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은 발견 안 될 거예요. 네. 하지만 대화를 주고받고 그 대화 내용에 뭐가 등장하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논란은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무슨 인사 부탁을 했다든가 그렇죠. 그래갖고 그것이 성사가 됐다든가 이런 경우는 참 복잡한 문제를 제기할 수가 있고 그래서 그 중에 하나 깐 게 김건희 여사한테 2021년 뭐 9월인가 500만 원 받았다. 뭐 여론조사 중하는 그거 아니겠어요? 예, 돈 봉투 받았다는 걸 깐 거 아닙니까? 하나는. 그것도 일종의 저는 메시지라고 봅니다. 이것은 약과다. 이제 진짜 깔 큰 게 있다. 뭐 이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서 과연 명태균이가 이재명 사건처럼 정진상이나 김용처럼 입 꽉 다물고 있을 건지 그게 저는 앞으로의 이 수사의 관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그렇겠죠. 들어요. 더군다나 재판이 시작되면은 예. 얼마든지 재판장에 가서는 증언을 할 수가 있지 그런 않습니까? 이야기를 하겠죠. 예.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논란이 될 만한 내용은 있다. 하지만 법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에게 타격을 줄 수 있는 내용은 없을 것이다. 어쨌든 이제 명태균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고 그래서 과연 어떻게 될 건지는 좀 지켜봐야 할 사안인데 예. 정말 명태균과 김영선 전 의원과의 관계를 검찰에서는 경제적, 정치적 공동체라고 하는데 갑을 관계다. 명태균이가 갑이고 김영선 전 의원, 오선 의원이나 한 의원이 명태균의 지시에 따라서 그 지시를 이행하는 수준이고 실질적으로 국회의원 행사는 명태균이가 다 해서 주요한 결정이라든가 이런 것도 명태균이가 오케이 사인이 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했다는 거예요. 예. 정말로 이 김영선 의원이 5선이나 한 사람인데 이 명태균한테 이 공천에 목줄이 채여가지고 그런 결과를 빚었다는 건 정말 씁쓸하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 그럼요. 씁쓸한 이상입니다. 있어서는 안 될 일이죠. 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그럼요.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명태균 씨가 일했던 사람이 그대로 회계 담당으로 김영선 전 의원 쪽에 가서 또 일을 했다라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네. 그러니까 명태균이가 사실상 국회의원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검찰이 그건 밝힌 거니까요. 이 구속영장에서. 그러니까요. 예. 이런 일이 지금 벌어졌기 때문에 명태균이가 그 밖에도 뭐 오세훈 서울시장 되는데도 자기가 판을 다 짰다. 김종인 당시 비대위원장하고 안철수를 아웃시키고 오세훈을 후보로 만드는 역할을 결정적으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이제 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까지도 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거다. 검찰에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인 네. 전 비대위원장과 이준석 당시 대표까지도 조사할 수 있다라는 것을 검찰은 밝히고 있는 것이죠. 검찰이 정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서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기로 한다면은 아마 우리 정치권에 엄청난 파문을 몰고 올 가능성도 있지 않겠나 그런 예감은 듭니다. 그렇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